자, 올해 매출 예상 200억 불, 시총 지금 1000억 불로 매겨졌어요. 120조 원. 세계 최대 패션 회사 중 하나.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사이트 앱 들여다보면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잘 몰라요. 미스테리한 창업자. 미국 태생? 중국 태생? 무슨 회사일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현재 가치로 세계 3위 스타트업이에요. 시인 들어보셨나요? 시인. 120조 원 가치 받은 패션 스타트업. 금주 10억, 20억 불 사이 투자 유치 성공했다고 알려져. H&M과 자라 시총 합친 것보다 많아요. 와우. 어메이징. 지금 1위가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예요. 2위가 지금 스페이스X예요. 세계 스타트업 순위 중에 지금 상장 안 한 스타트업 중에 바이트댄스 1,400억 불, 스페이스X 1,003억 불, 시인 1,000억 불. 약간 여기 0.3 들어간 거 보면은 일부러 미국 그거 한 거 같은데. 일부러 미국이 2위 되기 위해서. 아무튼 스트라이프 결제 950억 불, 클라르나 스웨덴 핑테크죠. 에픽게임스가 롤이죠. 롤. 칸바 호주.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보이시죠? 엄청나요. 엄청나. 그것도 패션 스타트업이라는 점. 한국 상장 랭킹을 비교하자면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하면은 2위네요. 대단. 네이버, 카카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와 씨. 패션 회사들 좀 비교해보자면 많이들 아시는 무신사 매출 5천억, 탑10 6천억, 유니클로 21조 원, H&M 25조, 자라 37, 시인이 작년 기준 19조 원이고 올해 24조 원 찍을 거라고 해요. 시총 무신사 4조, 탑10 6천억, 유니클로 64, H&M 24조, 자라가 70조, 100조. 그래서 H&M 자라랑 합친 것보다 시인 하나가 많고, 판매 형태 온 오프라인, 이거 다 온 오프라인인데 얘네들은 온라인만 해요. 매장이 없다고 했죠. 성장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면 이게 2020년에 끝나는데 자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올랐어요. 한 요 정도까지 올랐고, 유니클로도 살짝 올렸어요. 살짝 올랐는데, 시인이 여기 있잖아. 시인이 재작년만 해도 10조 원대였는데 지금 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 모겐 스탠리에 따르면 시인은 2020년에 20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를 제치고 세계 4위의 의료 소모업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와 미친 기업. 그래서 지금 시인의 매출 추이를 제가 자료를 뽑은 거 보면은 6년 전만 해도 7,200억 원, 30배? 30배 올랐는데 연평균 성장률 80%를 기록했고 시총 미쳤죠. 3년 전만 해도 20배가 올랐죠. 세계 유저 280만 명에서 지금 4천, 거의 한 400만 명. 미국 내가 지금 750만 명 된다고 해요. 유저로 따졌을 때는 브라질이 1위인데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 지금 1위라고 해요. 미국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 등극.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켜 H&M, 자라, 포에버 21을 제치고 미국 최대 패스트 패션 리테일이 됐어요. 2014년에 시인이 탄생했고 메인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고 옴니 온라인 모바일로 중국에서 만든 옷을 직판매해요. 주로 젊은 층 대상이고 자라 등 경쟁사 제품보다 20에서 50% 저렴하다는 점. 어떻게 중국 의류 업체가 미국 10대들의 사랑을 얻게 되었는가? 저렴한 옷, 변화 무쌍 수천 가지 제공, 인스타 인플루언서들과 파트너십. 이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다야. 이거를 미친 듯이 잘했다는 점. 어느 스타트업도 못 따라올 정도. 그래서 가격을 보자면 와이드 데님 검색을 해봤는데 21불, 22불 다 20불대요. 20불대. 근데 아마존을 찾아보면 막 28, 49불, 40불, 40 거의 40불, 거의 50불, 22, 뭐 20불 대도 있는데 가격이 하여튼 싸죠. 다 20불 대밖에 없어요. 이래서 미국에서 먹힌 거다. 이래서 미국에서 먹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좀 없는 게, 한국에서도 뭐 45,000원, 28,000원, 22,000원, 25,000원, 43,000원, 23,000원에 한국도 많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에서 이게 먹힌 게 이유를 알겠다. 그 다음에 이 와이드 데님을 검색해보면 1378개가 나와요. 와이드 데님 쳤는데 1300, 와씨. 자라는 79. 우리나라의 패스트 패션의 1위. 탑10은 8개밖에 안 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가 지금 거의 한 2,400만 명에 육박하고, 해시태그 시인 치면은 지금 이 정도 많이 나오고, 시인 갤스라고, 이게 그 시인 옷 입은 사람들의 뭐 표현하는 명칭인가 봐요. 이것도 엄청 많아. 거의 한 30만
개 해시태그. 틱톡도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 되는 팔로워 수를 확보했고, 그 하울 있죠? 하울 자기 옷 산 거 이제 자랑하는 거죠. 조회수 670만 명, 170만 명, 46만 명, 막 80만, 100만 명 가까이. 하여튼 틱톡에서도 엄청 되게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루 1000개 이상을 신상을 출시해요. 오 마이 갓. 때로는 하루에 6000개에 육박한다고 해요. 한 주에 쏟아내는 신상품 수는 자라의 1년치와 맞먹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데일리 드랍에 1000개 플러스 스타일을 추가한다고 해요. 매일. 그래서 모든 신상을 최신 상태로 알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로 쏟아내고 있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60만 개 이상의 제품 평균 가격이 거의 한 8,400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학생 아니면 뭐 집에 얹혀 사는 젊은 분들이겠죠. 수입이 적고 집세랑 뭐 이것저것 고정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결국 싼 것에 끌리게 돼 있겠죠.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전개, 소셜미디어, UGC, SEO, 쇼트 비디오 및 라이브 스트림,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죠. 파리, 런던과 같은 주요 패션 도시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열고 이런 거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추천 판매로 10에서 20% 수수료, 소셜 미디어 주요 오피니언 리더 KOL, 키 오피니언 리더를 적극 활용. 조금 비용이 저렴한 핵심 오피니언 고객, 키 오피니언 커스터머도 적극 활용했대.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스는 인스타, 유튜브, 틱톡의 사진과 영상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면 매달 무료 옷을 받고 추천 판매에 대해 10, 20%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활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썸머리를 해보면 시인의 사업 특징은 해외 생산 그리고 자동화 기계가 아닌 로컬 공급망 그리고 지역 노동자분들을 적극 활용, 중국에 있는 창고에서 대부분의 주문을 바로 직접 배송, 매장 중간 상인 없음. 이거를 영어로 D2C라고 하죠. Direct to Consumer. 우선 소량으로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제작해요. 반응이 괜찮으면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한다. 오로지 유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로 패션을 디자인해요. 고객의 행동은 곧 패션 트렌드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트럼프 시대의 세금 정책이 한몫했다. 자라 청바지가 50불 지금 시인 청바지는 단 17불에 판매 중인데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비결은 2018년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새로운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했음. 중국 소비자 직거래 기업에 대한 수출세를 면제했어. 그러니까는 시인이 이걸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800불 미만의 패키지는 2016년부터 면세로 미국에 수입이 가능했어. 그래서 시인이 이거를 합치면 한 25% 정도 혜택을 받다고요. 만약 당신이 잘하라면 당신은 미국의 수입 관세를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개인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이게 지금 시인이 하는 거죠. 개인한테 물건을 보내요. 자라 같은 경우는 벌크로 가져오죠, 미국에.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수출세, 수입세 다 내니까는 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안 좋은 관행을 깨버렸다. 업계 지불 관행을 일반적으로 90일, 3개월 이내에 돈을 주는 그 관행을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달 이내에 끊어버리는 거. 그럼 이러니까는 공급업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공급업체 사업 확장 돕기 위해 대출도 직접 제공을 해줘요. 자체 만든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해줘요. 소프트웨어 통해 시인은 생산 계획에 대해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공급업체와의 모든 거래 과정들을 자동화시켰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서류가 오고 가고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자동화 시켜버렸다. IT 시스템이 잘 개발이 안 되는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이제 시인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칼 같은 공급망 관리, 납품 일정과 불량률 등을 기준으로 납품업체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맨 아래에 이제 있으면은 잘려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프리미어 리그처럼 그 시즌마다 꼴등하는 팀이 강등되거든요. 2부 리그로 1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맨 위에 순위가 높으면 아까 말했듯이 시설 확장을 위한 돈 투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되게 부여하는 거죠. 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충성스러운 공급업체 300개 이상 보유. 이 회사들은 30개 정도의 작은 주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시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렴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줘요. 또한 7, 8일 또는 때로는 3일 이내에 주문 전달이 가능. 그러니까 업계 평균 리드 타임의 80%에서 90% 정도 깎은 거죠. 내린 거죠. 줄인 거죠.
그다음 중국에서 안 팔아요. 시인과 같은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끊임없는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생산 지역과의 근접성을 해외 진출의 무기로 삼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시인은 중국 제조 및 수출 허브의 심장부인 남부 관둥성에 있는 수천 개의 의류 제조 업체에 의존한 중이에요. 한 공급 업체는 최소 5천 개의 공장이 시인과 직접 작업하고 있다고 추정. 시인 메인 광저우 사무소가 있는 판유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시인을 공급 중이라고요. 지도로 지금 어디 있는지 대충 감이 안 잡히니까, 자, 여기가 홍콩에서 한 1시간 2시간 올라가면 심천 있죠. 중국의 실리콘밸리. 자, 광저우 여기 있죠. 여기가 판유예요. 여기가 시인 본사. 작년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은 광주에 있는 본사에서 차로 5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해요. 소량의 대륙 스케일. 주문은 500개 작은 묶음으로 일부 공장은 시인이 제공한 디자인을 따르고 다른 공장은 자체 디자인을 시인에 또 피칭하기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시인 앱은 핸드백 및 애완동물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방대한 인벤토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공급업체는 경쟁이 치열, 일부 공급업체는 주문 수주를 위해 가격을 계속 낮춰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장들 비즈니스 대량 주문으로 사로잡아 한 회사는 품목당 $1 미만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가니까. 드레스와 바지 공장을 운영하는 린지아시안 공급사 사장님 말, 옷 한 벌에 단지 몇 센트를 벌지만 한 달에 수십만 개의 옷을 생산하기 때문에 장사가 된다고요. 시인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장을 확장해야 됐고 다른 고객들을 전혀 상대할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조업 임금이 꽤 빠르게 상승한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아와 베트남이 힘을 합쳐 글로벌 의류 수출에서 중국 점유율이 하락. 이거 보시면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얘네 둘이 치고 들어오니까 중국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시인의 경쟁력은 중국의 그 초저가 제조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에 지금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심지어 유럽의 경쟁자들에게 밀리고 있다고 오랫동안 여겨져온 중국의 의류 수출업이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았다는 신호. 패스트 패션이 성장하는 속도는 늦추기는커녕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첨단 기술은 앞으로 의류가 생산되는 속도에서 소비자가 알기도 전에 소비자의 취향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쩌다 옷 팔고 있는 테크회사. A/B 테스트,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컴퓨터 비전, 자동화된 공급망,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나 위대한 창업자의 촉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 세계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 중. 훨씬 더 빠른 순수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초고속보다 빠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스피드는 시인 성공의 핵심 부분인데 2-3주 양산에 이르는 시간을 단지 5-7일로 단축. 구글 트렌드 물론 경쟁사 웹사이트 조사에 수십 개 개별 시장 최신 패션 트렌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요. 사내 디자이너들은 신속하게 신상을 시제품화한 다음 공급업체에 연락해 우선 소량 제작, 반응 좋으면 대량 생산. 이걸 테스트 앤 리핏이라고 해요. 새로운 품목이 플랫폼에 게시되면 시인은 클릭 및 장바구니 추가와 같은 사용자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수요 및 재고 요구사항을 예측한대요. 와, 자동으로 옷 생산자랑 원단 공급업체의 주문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앱에서 사람들한테 제품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카트에 담고 주문하고, 그 데이터들이 공급업체들한테도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업체들도 우리가 이걸 더 생산해야 되는지 많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시인의 혁신적인 면. 시인의 AI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개발자와 머신러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전 구매자들과 프로필이 비슷한 품목들을 신규 기존 유저들에게 추천해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와우. 패션 회사가 아니에요.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구글 트렌드나 경쟁사 사이트에 가서 요즘 뭐가 유행이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지? 이런 걸 파악을 해요. 데이터를 뽑아서 막 이제 돌려요. 애널리틱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장도 이게 가는 거예요. 뭐가 핫하다, 뭐가 요즘에 트렌디하다. 그래서 공장들도 그걸 보고 이제 자기네들이 한번 테스트 겸 해봐서 소량으로 만들고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word of mouth, referrals, 사람들의 반응이 오면은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핀터레스트를 통해 인플루언스 아까 마케팅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엄청 푸시해요. 푸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걷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인이. 그러면 그걸 또 통해서 이 플라이 휠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시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새로운 소매 모델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의 대표적인 예. 소셜로 바로 가는 것이 고객 획득의 주요 원동력. 또한 판매하는 시점에 소비자로부터 많은 피드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을 바꾸는 데 주력. 이게 아까 말했던 테스트 앤 리핏이에요. 그 시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리얼타임 패션이라고 표현해요. 실시간 패션. 그 전 세대는 이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패스트 패션인데 우리가 가장 아는 데가 여기겠죠. 패스트 패션의 특징 중 하나는 패션쇼 스타일과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가 착용하는 제품을 복사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우 빠르게 소비자 앞에 내놓는 것. 이게 패스트 패션의 특징이죠. 그래서 잘하는 컨셉 디자인에서 매장까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리드 타임을 수개월에서 수주로 좁히면서 2000년대의 패션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 자라가 패스트 패션의 원조예요. 원조. 시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 주기가 기껏해 며칠로 줄인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실시간 패션이라 하고 자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는 매장 없는데요. 여기도 매장 없고 근데 시인이랑 결정적인 차이는 같은 지역의 그 의류 업체들이나 지역 인력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외주에 맡기게 되는 거죠. 아시아 쪽에. 어떤 면에서 시인의 사업은 완전 전통적. 이게 무슨 말이지? 글로벌 공장 네트워크나 첨단 자동화 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의료 공급망의 핵심은 지금이나 19세기나 거의 흡사하다. 자, 시인 공장이거든요. 공급업체 중. 뭐 19세기나 달라진 건 없죠. 시인의 독특한 점은 공급망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장 조사 및 고객 확보와 결합했기 때문. 시인의 가장 영리한 트릭, 디지털 마케팅 퍼널을 공급망에 바로 꽂은 것. 프론트엔드, 고객들이 마주하는 지점을 백엔드 쪽, 공장 쪽이랑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창업자 크리스 슈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재능은 시인의 방대한 소셜미디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지금 시인이 파란 색깔인데 구글 트렌드에서 자라, H&M 지금 다 내리막길인데 얘네들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스테리한 창업자. 회사는 극도로 비밀스러워요. 설립자인 크리스 슈는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온라인에 찾은 3장의 크리스 슈 사진 가운데 하나는 같은 사람을 보이지도 않아. 이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또 이 사람도 비슷한데 이 사람도 크리스 이 사람은 또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크리스 슈는 누구냐? 포브스에 따르면 이야기는 2012년 초의 시작. 그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악명 높은 설립자이자 CEO인 크리스 슈는 미국 태생의 워싱턴 대학교 졸업생인 그는 시인사이드.com 도메인을 인수하기 위해 웨딩드레스 사업을 포기. 시인은 원래 시인사이드였어요. 요거 자르고 이제 시인으로 바꿨죠. 그러나 판다유와 대부분의 중국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는 1984년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나 2007년 칭다오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한 뒤 난중으로 이주. 중국 태생이야? 미국 태생이야? 아주 미스테리하죠. 네, 난징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네, 난징에서 시작한 건 맞는데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크리스 슈는 웨딩드레스 및 기타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전에 검색 엔진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SEO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시인 옷 팔기 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미국 태생인지 뭐 중국 태생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시인이 재밌는 게 우리 회사 소개하기 페이지를 가보면 시인은 인터내셔널 B2C 패스트 패션 이커머스 업체다. 본사가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글로벌 컴퍼니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 회사가 라는 거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시인은 해외 판매를 위해 만들어졌고 시인의 비밀주의는 기업 역사까지 계속 이어져. 창업 이야기는 당신이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요. 정말 미스테리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스타일이 없어요. 세계 소비자에게 자신만의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름 자기의 맛도 없다. 자기 테이스트도 없다. 시인은 어떤 스타일이야 하면은 몰라요. 시인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인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데 과연 그 중국에 있는 시인팀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 대해 얼마나 문화적 통찰력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저나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나 시인의 본사에서 일하는 분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데이터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만으로 각국의 현지 스타일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틱톡처럼 시인은 현지 지식을 AI로 대체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문화적 무지의 베일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에는 때때로 문화가 추상화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관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걸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제품을 그 나라 시장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 나라의 특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것은 결국 AI의 힘이라는 거죠. 그 시장에 일단 테스트 앤 리핏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제품이 그 시장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계속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이 사람들의 테이스트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색상, 이 사람이 원하는 드레스, 이 사람이 원하는 패턴, 그거를 테스트 앤 리핏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값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데이터 값은 결국 문화적 무지의 베일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고 스토리도 잘 모르죠. 아까 설명했듯이 창업 스토리 잘 모르고 국가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글로벌 컴퍼니라고 계속 하죠. 그때 현재 필요한 이미지를 전 세계 로컬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투영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이미지로 보편적인 어떤 브랜딩을 하지 않고 그때 뭔가 바뀌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또 그 현지 시장에 따라서 현지 로컬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시인만의 어떤 이미지를 그 시장에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인의 엄청난 매력이고, 좀 더 쉽게 와닿게 말하면 약간 패션계 롯데리아라고 할까? 하지만 롯데리아보다 훨씬 더 AI나 머신러닝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엄청 고도화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롯데리아도 근본이 없다고 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마케팅적으로 신제품 내놓으면서 마케팅으로 그 제품을 푸시하고 별의별 햄버거가 나오잖아요. 테스트 앤 리핏을 하는 거죠. 패션계 롯데리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롯데리아 그 이상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시장의 입맛을 잘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랑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맥도날드는 어떤 하나의 브랜딩과 하나의 메뉴를 통해서 약간 통합시키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한 제품이 다른 나라에 가도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미국은 약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 인권, 그런 거를 통해서 어딜 가나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게 보면 근본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그 시장에 테일러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개인보다 공통성을 가진 한 구심점, 중립성이 더 적합한 환경이다. 개인의 선택보다 집단적 결정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임자 만난 중국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결국 만인의 어떤 취향을 취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인의 취향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보다 더 우월한 걸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취향에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시인 앱을 통해서 그걸 모든 걸 다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거죠. 그 앱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거. 도로 중간에 있듯이 중립적인 브랜딩을 가진 시인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 또는 기타 반려견, 펫인, 시인 말고 펫인에게 어떤 품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틱톡화 되다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틱톡이 성공한 이유도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틱톡도 인스타그램이랑 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인스타그램은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을 통해서 콘텐츠가 공유되고 알려지는 거에 반해, 틱톡은 영상 안에서 사람들이 라이크를 몇 번 눌렀는지, 이거를 공유를 했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다른 영상을 봤는지 라는 그 하나의 콘텐츠가 올라오면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는 거야. 그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러면 그 행동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그 콘텐츠를 더 올리냐, 사람들한테 더 알리냐. 여기서 좀 다르죠. 인스타그램은 나의 어떤 역량, 개인의 어떤 인맥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가 알려졌더라면, 틱톡은 그 콘텐츠가 여러 수백만 명의 그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이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건지 재미있는 건지를 알아내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셜 미디어라기보다는 AI 미디어 쪽에 가깝지 않았나 저는
그게 정말 틱톡의 성공이었던 것 같고, 시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앱 안에서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뭐 사이즈도 뭐 클릭하고 색깔 뭐 고르고 그다음 어디에 오래 남아있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앱 안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그걸 공장들한테 보내주고, 공장들은 그 데이터를 취합한 걸로 공장에서 옷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시인과 틱톡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중국만의 이게 특성인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맥도날드는 정말 미국을 정말 가치를 잘 나타내는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빅맥 맛은 다 똑같고 뭐 맥너겟 맛은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미국은 정말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 같고, 중국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예, 왜냐, 개인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만인들이 가진 어떤 취향을 다 결합해 갖고 각 현지 시장에 맞춰서 퍼뜨리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알고리즘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시인의 알고리즘 기반의 물량 사업 포커스는 몇 가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수를 초래한 게 있어요. 너무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디시전이 안 들어가니까, 최근에 수갑을 찬 흑인이 분필로 윤곽을 드러낸 폰케이스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고요. 현장에 가서 누가 사망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누워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분필을 이렇게 하얀 색깔을 이렇게 칠하잖아. 근데 네, 미국에서 경찰과 흑인의 그런 충돌이 엄청 심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지난해는 불교의 스와스티카 목걸이를 팔아서 이거를 내린 적이 있어요. 사과하고. 이슬람교 기도용 매트를 인테리어 장식으로 판매하는 데 대해 또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잖아. 이거 나치당 그 스와스티카 아니야? 그럼 이거 계속 클릭하게 되잖아요. 클릭.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공유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장 쪽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게 트렌드인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지? 그럼 우리 더 많이 찍어내자. 안 내리는 거야. 왜냐면 이런 가치적 판단이 안 들어가고 AI에 맡기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가치적 판단을 AI는 못하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가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시인에서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이런 실수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거 이쁘다, 이거 인테리어용으로 매트 이쁘다 하고 계속 막 클릭하고 사고 이러니까 이 매트 만드는 공장 업체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 이게 무슬림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도용 매트로는 안 보는 거죠. 이런 실수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인은 짝퉁 디자인 과소비에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상당한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닥터 마틴 신발 브랜드 아시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비슷한 유사한 부츠를 만들어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과소비에 관한 거는 재밌는 건, 영국의 한 블로거 분이 자기가 자메이카 여행 가는데 30개가 넘는 시인 비키니를 100파운드 한 16만원 주고 지불했다.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비키니 진짜 많으면 한 3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30벌은 제가 봐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시인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런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는 같은 옷을 입고 계속 사진을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까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매일매일 좀 새로운 색깔이라도, 디자인을 뭐 같은 뭐 티셔츠라도 다른 디자인을 입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을 유발시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에 사는 현대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인은 너무 비싼 거를 팔면은 그게 가능하지 못하니까 그걸 좀 가능케 하는, 그래서 소셜미디어랑 시인은 정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틱톡이 없었으면은 시인이 아마 이렇게까지 못 컸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요 예측, 빠른 이터레이션, 이게 테스트 앤 리핏이에요. 소량 주문 및 촘촘한 지역 공급망, 이 모든 것은 시인이 낭비를 없애고 비효율성을 줄이고 그렇게 안 나쁜 품질로 최신 유행 패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싸고 많고 괜찮은 품질이면 그냥 짱이에요. 카트리나 가글리아노 29세 여성은 2014년 학부 시절 시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미래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 당시 웹사이트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품 품질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미친 재고는 짜릿했다.
시인은 지금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금 정책으로 유리한 점도 갖고는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AI 기반의 어쩌다 옷을 파는 AI 회사이다 보니까 그 AI 소프트웨어가 월등하게 지금 기존의 자라, H&M, 유니클로 못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앞으로 계속 성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IPO를 미국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해요.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것 따르면 지금 창업자가 싱가포르 국적을 따서 미국 상장에 그게 좀 유리하다고 하네요.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내년쯤 상장할 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되게 기대해 볼 만한 회사인 것 같고, 아마 한국에서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